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우리가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실제로 시간까지 측정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구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동일한 환경도 만들어서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그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알고리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통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어, 뭐 당연하겠지만 직접 구현하지 않고 우리가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연산의 횟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 연산의 횟수는 일반적으로는 n이라는 그 기호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 두 개에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 복잡도가 하나는 n 제곱이고 하나는 2n 성이에요. 지수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우리가 n을 입력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입력 자료 개수 n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력 자료 개수가 6개인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각각 n제곱이고 2n성인 경우에는 n이 6이면은 실제로 연산을 해야 되는 연산 개수는 이만큼, 또는 뭐 연산을 수행해야 될 시간은 이만큼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만큼 걸려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해보면은 n의 6성, 2의 6성, n의 6의 2승이죠. 6의 2승이면 36초고 2의 6승이면 64초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n의 개수가 6인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죠. 물론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n이 100인 경우에는 보면 어, 만 초가 걸려요. 그런데 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에 백성 이렇게 백성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토탈 실행하는 시간은 4 곱하기 10의 22 지수성만큼의 연도가 걸리는 정도의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언제? 이 n의 개수가 일정 부분 커지는 경우에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오케이. 먼저 이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해서 실제 컴퓨터상에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1번과 2번이 있으면 알고리즘 1번과 2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는 10초, 얘는 50초. 뭐 실제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만큼 걸렸어요. 그래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은 뭐 예시로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지점에 이 스타트,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 이제 점이 쭉 찍혀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 끝난 시점에 이제 스탑, 이 두 가지 지점에
예, 이제 클럭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클럭이라는 함수는 이 클럭이라는 함수를 실행한 시점일 때에 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시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간이 되고 얘는 음,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마무리되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제 그 실행 시간이 되겠죠. 듀레이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이 있고 시작 시간이고 얘도 그러니까 끝 시간, 종료 시간이죠. 종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 시간, 그러니까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우리가 알면 이 사이에 어, 실행 시간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이 나는 지점의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 차이를 구하면은 우리가 수행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수행 시간은 이제 이게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시는 자, 지금 보면 스타트,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시점에 이게 이제 시작 시간이 되겠죠. 시작 시간에 클럭, 그러니까 클럭, 뭐, 우리가 클럭이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떤 시작하는 그 해당하는 시간을 구해 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 아주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횟수가 끝나면은 어떻게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고, 그래서 이 종료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을 빼면 실제로 이제 그 실행 시간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 시간을 보통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한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때마다 과 같이 실행 시간과 끝 시간을 측정을 하면 상당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실행 시간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복잡도.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시간 복잡도를 우리는 분석을 할 거고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이루고 있는 연산들이 실제로 몇 번이나 수행되는지를 우리는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연산이 몇 번 실행되느냐가, 몇 번 수행되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몇 번 수행되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해볼 거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몇 번 되는지는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or 반복문으로 1부터 n까지 그러면은 얘는 n번 실행하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n번 실행하는데 그 n번 실행할 때마다 안에서 뭘 하죠? 자, n번 실행을 하고 n번 반복을 할 거예요. n번 반복을 하고 자, 그 안에서 어, 비교 연산도 하고 그리고 비교 연산이 다 되면 또 뭘 하죠? 어, 대입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n번 반복하는 동안에 비교 연산도 하고 대입 연산도 하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횟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시간 복잡도는 그러니까 이 복잡도는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로.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 원투가 있으면 이 알고리즘 원은 기본적으로 연산 횟수가 20번 정도 되고 이 알고리즘 2는 연산 횟수가 한 100번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복잡도를 보통 우리가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 복잡도라고 얘기를 한다. 시간 복잡도. 왜냐하면 연산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분석한다는 얘기고, 어, 음, 자,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이제
그 자료의 개수,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시간 복잡도는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그 반복하는 횟수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근데 아까 봤던 이 공간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는 않은데 어, 이 시간 복잡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 시스템은 그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이제 상당히 그 고가의 장비들이 충분한 하드웨어를 보통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복잡도 이제 분석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 n을 n번 덧셈하는 문제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지금 보면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고리즘 ABC. 근데 알고리즘 A 같은 경우에는 n을 n번 더한다. 그쵸. 뭐, 그거는 n 곱하기 n을 하면은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합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A 방법이고. 자, B 방법은 자, 1부터 n까지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n을 어디에 어떤 sum이라는 변수에 누적시킬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알고리즘 C 방법인데, 알고리즘 C 방법은 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단순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i라는 변수에서 반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중첩 반복문으로 j라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j라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여기 안에서 어떻게 누적을 하는데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일씩 누적을 할 거예요. 일씩 누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n을 n번만큼 반복하는 거죠. n을 n번만큼 반복할 거예요. 자, 세 가지 방법 다 n을 n번 덧셈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연산 횟수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알고리즘은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 썸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연산 횟수는 대입 연산 한 번만 딱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 A 같은 경우에는 덧셈 연산 필요 없고 곱셈 연산 한 번 필요할 거고 대입 연산 한 번 필요할 거고, 그럼 전체 연산 개수는 두 번만 있으면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두 번만 있으면 연산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알고리즘 B 같은 경우에는 어, 대입 연산이 그쵸. 왜냐하면 반복문이 있으니까 n번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 연산이 n번 필요하고, 그리고 덧셈 연산이 n번 필요해요. 그 실제로 전체 연산 개수는 2의 n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 이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서 i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증가시키는 연산이 계속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제어하는 부분을 일단 제외시킬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실제 반복문은 제외하고라도 이만큼이 덧셈이 n번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입 연산이 n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덧셈하고 대입 연산이 n번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전체는 2의 n번 횟수만큼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C 알고리즘 한번 봅시다. C 알고리즘은 자, 반복문 한 번 실행할 때마다 반복문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어때요? 대입 연산을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이 반복문이 이중 반복문이죠. 자, 이중 반복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n이 n만큼 반복되는 거죠. 왜냐면 얘도 바깥쪽에서 n만큼 반복했고 n만큼 반복할 때 또 안에서 n만큼 반복해야 되니까 실제 전체 반복 횟수는 n 곱하기 n 횟수이고 n 곱하기 n 횟수만큼 어떻게 대입 연산돼야 되고 n 곱하기 n 횟수만큼 덧셈 연산돼야 돼요. 그,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얘는 n제곱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2n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연산 횟수는 알고리즘 N은 2, 알고리즘 B는 2의 N 횟수, 알고리즘 C는 2의 N 제곱만큼의 횟수가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N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100번 N 횟수라고 가정하고 N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뭐 이게 어쨌든 차이가 나오겠죠. 근데 N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횟수들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행 시간이 전체적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알고리즘은,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시간 복잡도가 제일 낮은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A죠. 알고리즘 A는 항상 두 번밖에, 그 전체 연산 횟수는 두 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입하고 곱셈하고. 음. 자, 근데 알고리즘 B하고 C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알고리즘이 횟수가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알고리즘 횟수 분석하는 부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어, 자, X축은 입력 개수가 될 것이고 입력 개수 n이 될 것이고 Y축은 연산 수가 될 거예요. 자, 그 알고리즘 A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번이고 얘는 2의 n이고 얘는 2의 n 제곱이었죠. 알고리즘 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얘는 2니까 연산 횟수가 많아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죠. 근데 알고리즘 B 같은 경우에는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찬가지로 선행적으로 이렇게 쭉 증가할 거예요. 얘가 알고리즘 C 같은 경우에는 지수성 형태로 쭉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 입력 개수에 따라서 각 알고리즘들은 연산 횟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제 빅5 표기법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큰 차수만 실제로 그 자료 연산의 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다른 항들은 상대적으로 연산 횟수에 실제로 얼마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이 연산식을 한번 볼게요. 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만큼의 1만큼의 일을 가지고 이 수식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 이 수식에서 n이 만약에 1000이면은 실제로 이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이 있으면 이 첫 번째 텀이 실제로 이 연산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 텀이 99.9%예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틈은 채 1%도 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이 차수가 높은 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나머지 항들은 이 연산 시간 자체에 그 영향 자체를 미치지 않으니까 사실 영향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빅오 표기법은 가장 큰 항이 있을 때만 영향을 미치는 큰 항만 우리는 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머지 항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빅오 표기법을 한번 볼게요.
비고 표기법은 연산 횟수를 대략적으로 표기한 게 비고 표기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대략적으로 표기한 거예요. 이 비고 표기법의 특징은 아까 봤듯이 상수항들은 무시해요. 왜냐하면 상수항들은 그 알고리즘의 그 연산 횟수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는데 거의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비교 표기법은 데이트 입력 입력 값이 개수가 이제 n이라고 우리가 표기한다고 했고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에 알고리즘의 효율성, 그러니까 연산 횟수를 평가할 거예요. 연산 횟수를 카운팅할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사소한 부분이므로 우리는 무시할 수 있다. 상수항은 사실 그 개수이긴 한데 어쨌든 상수항 무시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 항 자체도 무시할 수 있어요. 비교 표기법은 데이터 입력 항 n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항 그 이외에는 우리는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수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수식에서 2의 n 그리고 플러스 1 얘네들은 무시하고 n 제곱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n 제곱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뷰고 표기법은 실제로 지금 이와 같은 상수 또는 개수가 있는 식에서는 이 개수나 상수는 무시해요. 그리고 차수가 높은 차수들만 가장 높은 차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차수가 낮은 항들은 또 무시해요. 그래서 얘는 2의 n은 n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차수가 가장 큰 항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내는 표기법을 우리는 비고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비고 표기법은 우리가 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 수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비고 표기법은 입력값, 아까 우리가 입력 개수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입력 개수의 값에 따라서 항상 다른 함수의 상한 값을 나타내는 게 비고 표기법이에요. 자, 뷰고 표기법은 아래 그래프를 만족하는 fn을 우리는 빅 O 우리 이제 얘를 우리는 빅 O라고 부른다. 빅 O라고 부른다. 빅오라고 부른다. 빅오라고 부르고 빅오라고 부른다. 어, 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 이 fn 값은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두 개 있어요. fn 함수가 하나 있고 gn 함수가 하나 있어요. gn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 특정한 어, 이, 이 x축이 입력 크기죠. 그래서 이 입력 크기가 임의의 입력 크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크기만큼 크지면은 이 gn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이 fn보다는 항상 크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보장한다는 게 이 지금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일 경우에 우리는 gn은 fn의 점건 상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상한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값. 자, 그리고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그 식에서는 상수가 두 개 있어요. n0와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n0는 입력값이 충분히 커지는 조건이고 c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n0와 c 개수가 있고 이 두 상수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n0와 c 상수가 이와 같이 어떤 상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 G에는 이 N0 잘 보면 이 N0 이상인 경우에는 이 N0 이하인 경우에는 FN이 크죠. FN이 커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가 이 Y축이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입력값이 작을 때는, 입력값이 얼마 안 될 때는 FN이 클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입력값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력값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입력값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 G에는 항상 어떻게 된다? FN보다도 항상 값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상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FN은 빅 O, 빅, 빅 O, G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빅 O, G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 FN의 시간 복잡도는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GM을 초과하거나 넘을 수가, 그러니까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작거나 같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수학적 정의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아까 fn이라는 함수가 있고 gn이라는 함수 두 함수가 있어요. 이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n0와 그리고 c라는 상수가 있으면은,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fn은 빅 O, GN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 C와 N0의 상수값에 대해서, 다양한 상수값이, 여러 개 상수값이 있고, 여러 개 상수값이 있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들이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그냥 이 뭐야, 수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FN은 결국은 항상 GN보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비곱 표기법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비곱 표기법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비곱 표기법 종류가 있고, 자, 보면, 자, 이 식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봤을 때 fn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fn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fn이 수식이 10이라는 상수가 있고, 또는, 어, 5의 n제곱 플러스 6, 그리고 2의 n 세제곱, 또 이와 같은 수식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를 비곱 표기법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수항과 개수항 다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큰 차수만 어떻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이 함수를 비곱 표기법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상수죠. 상수는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곱 표기법으로는 5, 1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수 1만큼의 연산 횟수만 그 그게 연산 횟수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개수 제외하고 상수 제외하고 n제곱, 마찬가지로 개수 제외하고 상수 제외하고, 개수 제외하고 낮은 차수 다 제외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n세제곱, n세제곱으로 우리는 비곱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비곱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종류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 형태,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오더라도 그 실행 시간은 상수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나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O log n. 자, 어떤 n이라는 그 입력 개수가 있으면은 얘는, 자, log n 횟수만큼의 실행 시간이 연산 횟수가 어, 발생한다. 그리고 on 그러니까 n 횟수만큼이죠. 그 all log n, 그리고 n 제곱, n 세제곱, 지수형, 그리고 n 팩토리얼형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어, 우리가 비교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설명에서 약간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어떤 입력 n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개수 이상인 경우만 초과를 하는 상황이면, 어떤 그러니까 개수가 어떤 특정한 개수 이상만 초과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항상 어떻게 된다? 이 함수보다는 얘가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수행 시간이 얘를 초과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떤 연산 n이라는 어떤 fn이라는 어떤 연산 알고리즘이 만약에 있다고 봅시다. 어떤 연산 알고리즘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연산 알고리즘의 n을 어, 충분히 큰 n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GM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GM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빅 O로 GN으로 표기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연산 실행 시간은 FN만큼 실행되지만 우리는 분석을 할 때는 빅 O로 표기를 하면,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이 GN 이상은 초과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행 시간을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 때 n이 충분히 큰 경우일 때, n이 충분히 큰 경우일 때. 근데 사실 n이 작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n이 특정한 횟수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n이 좀 큰 크기일 경우에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충분히 크고 큰 경우에서는 우리가 비곱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 표기법은 어, 우리가 실제 함수 실행 시간은 이 우리가 비곱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보다 초과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알고리즘은 이만큼의 실행 시간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은 선형 시간 이상만큼은 그거 초과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실행해봐도 그 입력 개수 n 제곱보다 더 많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뷰고 표기법의 종류를 한번 보면, 자, 이 지금 세로축에는 시간 복잡도 아까 봤듯이 시간 복잡도 1 로그 n 로그 n 제곱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때 n 개수가 증가할 때 실제로 이 시간 복잡도가 n 개수에 따라서 실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n이 4 정도일 때는 사실 뭐 별 차이가 안 나죠. 뭐 물론 차이가 조금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n이 8일 경우에는 오케이, 많이 커지죠. n이 16일 경우에는 어, 엄청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n이 32 정도만 돼도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어때요? 실제 실행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 시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뷰고표기법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을 할지, 얼마나 빨리 실행을 할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시간 복잡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개수가 x축이고 얘는 이제 실행 시간이 되겠죠. 또는 실행 시간 또는 연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상수 시간만큼 안에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고, 또는 어떤 애들은 자 로그 n 또는 루트 n 또는 n, 자 n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데 n 제곱, n의 세제곱, 자 2n선 지수성만큼 이렇게 가버리면 이 그러니까 음 사실 이제 이 이상이 되는 알고리즘은 실제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실생활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다. 오케이. 사실 O의 N 횟수도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알고리즘들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 그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 O의 로그 N 정도는 만족해야지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비고 표기법 이외에 다른 표기법도 사실 있어요. 다른 표기법도 있는데, 어, 어떤 표기법이 있냐면, 빅 오메가 표기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빅 오. 자,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빅 오메가 표기법이 있어요. GN. 자, 이 GN은 뭐냐면, 아까 빅 O 표기법은 상한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 오메가는 하한을 나타냈어요. 음. 수행 시간의 하한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빅세타 표기법은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표시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기법은 몇 가지 있어요. 빅오, 빅오메가, 빅세타 이 세 가지 표기법이 있고 얘는 빅오는 상한, 얘는 하한, 얘는 상한과 하한 한 사이를 동시에, 그러니까 범위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면 빅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한을 표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fn, 이 아까 수식이 함수가 있었고 이 fn은 항상 이 GM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비고 오메가 표기법으로 표시를 한다. 자, 그리고 빅세타는 범위니까 두 가지 수식이 있겠죠. 자, GN 그리고 GN이 있는데 이제 이때 상수가 C1, C2가 있고 자, 얘는 자, C1 상수보다는 C1 상수를 가지고 있는 애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C2 상수를 가지고 있는 애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를 표시를 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고 표기법은 반드시 어떤 실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있는데 비고 표기법을 하면 우리는 상한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 빅세트는 하한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빅세트는 이게 이제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빅세트는 이렇게 표시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방법들을 나타냈고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빅5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나머지 빅오메가와 빅세타 방법도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그 알고리즘의 베스트 케이스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은 어떤 입력 자료의 집합 또는 입력 자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그 실제로 시행 시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 실행 시간이 아주 빨리 끝나는 경우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에버리지 케이스는 평균적인 경우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는 수행 시간이 가장 어,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입력 집합을 세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 실행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입력 집합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 입력 집합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래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선의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 또 그 이외에는 보통 뭐 평균 경우가 있겠죠. 평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배열이 하나 있어요. 이 배열에 이제 값들이 쭉 있어요. 값들이 쭉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값을 하나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을 이 배열에서 한번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쭉 보통 찾을 때는 순차적으로 순차 탐색을 해서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찾으러 갔는데 운이 좋게도 5가 바로 나왔어요. 5가 바로 나왔으면 이때는 연산 횟수는 몇 번만 그러니까 숫자 비교하는 횟수는 몇 번만 비교했죠? 한 번만 비교했어요. 한 번만 비교해서 한 번만 찾아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베스트 케이스죠.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어디서 찾냐면, 찾으려는 값을 이번에는 43을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43을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쭉 가서 어디? 맨 마지막에 가서 43을 찾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 비교 횟수를 몇 번 할까요? 얘가 지금 10개 있는 배열이니까 10번 비교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worst case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worst case예요. 자, 근데 자, worst case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26이에요. 찾으려는 값이 26인데 자, 그럼 26을 찾으려고 하나씩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케이. 자, 비교 횟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딱 찾았어요. 중간 정도에서. 자, 얘는 에버리지 케이스가 되겠죠. 에버리지 케이스. 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 우리가 찾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찾는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찾으려는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찾으려는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뒤에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찾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횟수만 평균적인 시간만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베스트 케이스는 한 번만 찾았으니까 비곱 표기법으로 오케이 한 번만에 찾았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입력 개수만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개수만큼 n만큼 찾은 거고 자, 평균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평균적인 경우에는 자, 그렇죠. 이 n 플러스 1 하고 나누기 2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 비곱표기법으로 하면 상수들은 다 없앤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 비곱표기법으로 하면 5의 n만큼 시간 복잡도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베스트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와 같이 그 다양한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보통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베스트 케이스는 보통 분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또는 지금 뭐야, 이 월스트 케이스로 얼마나 걸릴지를 보통 궁금해해요. 근데 베스트 케이스는 운이 좋으면 베스트 케이스로 걸릴 수 있으니까 얘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 자, 오케이. 오늘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복잡도 나오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비고 표기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고 표기법 안에는 지금 방금 봤듯이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로 또 구분돼서 나눌 수도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